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뜻깊은 행사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이 청주 시립도서관에서 메일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현재 청주에서 2020년 책 읽는 청주라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으니 해당 후보 도서들을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라는 이제 연락이었죠. 저도 몇 번 이름을 들어왔던 행사이기도 하고 워낙 좋은 기획이라서 흔쾌히 함께하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덕분에 책 읽는 청주 2020년 후보 도서들을 다 읽고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죠. 제가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후보 도서들을 읽고 소개를 하게 되다니 장족의 발전이 아닌가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책 읽는 청주에 대해서 이 기획이 도대체 무엇인지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 읽는 청주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 책 읽는 청주 행사는 2006년부터 청주시에서 매해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한 책, 한 도시라는 독서 운동의 일환으로 매해 청주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책을 선정해서 마지막에는 그 해의 청주시의 책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2006년부터니까 꽤 진행해온 지 오래된 행사이긴 한데요. 현재 이제 상반기, 하반기를 뽑을 때도 있어서 23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책 읽는 청주는 매번 이제 일반과 청소년 그리고 아동 분야를 나눠서 각 분야 5건씩 1차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정해진 선정 기준과 선정 절차를 통하여서 최종적으로는 각 분야별 한 권을 뽑는 행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맡게 된 거는 이 1차 후보 도서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도서를 읽으셨고 이 중에서 어떤 도서가 좀 관심이 생기시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해봅시다. 그리고 현재 청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이번 후보도서 온라인 투표, 시민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한 표를 행사하여서 올해의 책 선정에 도움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는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바로 책 소개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좀 급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책이 무려 16종이에요. 제가 약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이 16종의 책을 모두 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책당 조금씩만 소개해도 시간이 훅훅 지나가 버릴 테니까 제가 좀 마음이 급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각설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책 소개는 먼저 일반 분야 후보 도서들을 소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분야 그리고 아동 분야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참 읽으면서 정말 다양한 주제들과 다양한 책들이 있어서 읽는 재미가 있었다고 할까요? 어찌 보면 평소에 잘 읽지 않았던 종류들까지 읽음으로써 참 재미있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진짜 소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책 읽는 청주 일반 도서 첫 번째 도서는 요 책, 이몽택 작가의 90년생이 온다입니다. 저도 이 책 같은 경우는 꽤나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매스컴에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고 주목도 많이 받고 베스트셀러에도 꽤 오랫동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 책은 제목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90년생이 온다잖아요. 이 90년대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90년대생 아니겠습니까? 비록 90년대생 중엔 나이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좀 뭔가 친숙하기도 하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좀 많이 궁금했었는데요. 단적으로 이 책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 책은 90년대생들에 대한 설명서 혹은 해설서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해설서, 설명서라는 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으나, 사실 이 책을 읽어야 되는 독자들은 어찌 보면은 90년대생 그 자체보다는 90년대생을 이해하고픈 그 윗세대들의 독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책은 그러한 목적에 맞게 90년대생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성세대들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해하고 대해야 이러한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조금 더 이들과 조화롭게 같이 일을 하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이 그네 당연히 익숙한 것들이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90년대생들이 아니고 그 윗세대 분들에게는 진짜 좀 낯선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이몽택 저자는 90년대생을 이해하는 단초를 잘 제공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다만 이 책을 읽는다고 해서 90년대생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이 책은 다만 적당한 테두리 정도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후보도서 이몽택의 90년대생이 온다였고요. 두 번째 후보도서는 장류진 작가의 일의 기쁨과 슬픔입니다. 장류진 작가의 일의 기쁨과 슬픔, 이 책 같은 경우는 앞선 90년생이 온다와 다르게 소설집입니다. 한마디로 단편집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책 역시 정말 많이 들어봤고요. 주변에서 추천도 상당히 많이 받았던 작품입니다.
특히나 직장인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며 읽으실 수 있는 책이라고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저는 직장을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어서 공감할 수 있을까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만 꼭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현대사를 살아가는 어떤 어른들의 이야기, 결코 나쁜 인간들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은 씁쓸한 이면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여성 서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작품을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전반적인 우리의 이야기라고 봐도 무방한 작품인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소설을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 좀 많이 기대를 은연중에 했던 작품인데 충분히 재미있게 읽었고 각 단편들이 주는 그 씁쓸한 뒷맛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두 번째 후보도서 장류진 작가의 일의 기쁨과 슬픔이었습니다. 세 번째 후보도서는 바로 요 책, 김지혜 작가의 선량한 차별주의자입니다. 이 책 역시도 진짜 많이 들어봤었어요. 정말 많이 추천도 받았던 것 같고 제목이 또한 상당히 인상적이잖아요. 선량한 차별주의자? 차별주의자가 어떻게 선량할 수 있을까? 약간은 대비되는 그러한 이미지이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습니다. 이 작품을 읽게 되면은 제가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느낄 거라는 걸 예상은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도 이 작품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불편한 기분이 드는 것들이 계속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라는 거는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러한 선량한 차별주의, 작은 차별주의에 대한 어떤 목도에 대한 불편함일 수도 있고요. 무의식적으로 제가 누리고 있던 이윤, 민, 혜택들에 대한 자각에 대한 불편함일 수도 있고요. 사실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참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읽은 도서들 중에서 이 작품이 가장 많은 생각을 안겨준 작품이기도 해요. 제 의견에 여러분들이 꼭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작품에서 나오는 예시들, 용어 사용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용어 사용이라든지 몇 가지 비유에 있어서는 다소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솔직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나 헷갈리는 거는 그러한 부분에 제가 나름의 논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조차도 차별적인 시각인 건 아닐까라는 불편함이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책의 의의는 이것이 불편하냐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대사회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누군가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 바로 그러한 데서부터 이 소수자, 약자들에 대한 어떤 재조명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쩌면 이 책을 읽으면서 불편한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보자면 저자가 의도했다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했던 불편함, 그러나 불편해서는 안 되었던 것들, 나는 혹시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아니었을까?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생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후보 도서는 조원재 작가의 방구석 미술관입니다. 조원재 작가의 방구석 미술관, 제목부터가 상당히 흥미롭지 않나요? 방구석에서 미술관을 간다? 이 책은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그림들을 그린 화가의 알려지지 않은, 잘 모르는 이야기들, 그런 에피소드들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것으로 꼭 그치지는 않고요. 그 화가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왜 화가가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될 수도 있는 책이기도 하죠. 안에는 상당히 이제 챕터별로 이렇게 그림이 많이 나와 있고 화가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미술이 어려운 것으로만 느꼈던 분들에게는 이 책이 하나의 재미로, 미술에 대한 재미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렵고 다른 사람들, 뭔가 교양 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로 느껴졌던 그런 미술에 대해서 유쾌하게 접근할 수 있는 미술 입문서로 아주 적당했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덕분에 여러 화가들에 대한 잡지식이라고 할까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네요. 미술에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후보 도서는 최태성 작가의 역사의 쓸모입니다. 이게 판본이 조금 낯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현재 지금 띠지를 버리긴 했지만 요거는 10만 부 특별 에디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아마 사셨던 분들은 조금 다른 판본이긴 할 것 같습니다. 역사의 쓸모라, 일단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졸릴 것 같고 지루할 것 같고 약간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나 이 책은 전혀 지루하지 않고요. 오히려 역사에 대한 재미를 이끌어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실 완연한 역사서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지금 앞에도 살짝 나와 있지만 자유롭고 떳떳한 삶을 위한 22가지 통찰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저자가 소개하는 여러 역사적 사건들을 토대로 그 사건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통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책은 역사, 인문, 에세이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멀게만 느껴졌던 역사에서 어떤 교훈을 느낄 수 있고 어떻게 역사의 쓸모를 발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역사를 안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러한 바를 쉽게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역사라는 이름이 들었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한번 가볍게 읽어보셔도 좋은 작품이네요.
사실 원래 각 분야 도서는 5권으로 선정이 돼요.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종이 더 추가되어서 일반 도서 후보가 총 6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일반 도서 마지막 후보는 이 책, 김진명 작가의 직지 1권, 2권입니다. 여러분, 김진명 작가의 글 많이 읽어보셨나요? 정말 유명한 작가고 엄청난 베스트셀러 작가시죠. 창피하게도 저는 이번에 처음 읽어보긴 했습니다만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청주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직지의 도시가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청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직지가 후보로 선정이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처럼 보이기도 하죠. 청주하면 직지, 직지하면 청주이니까요. 이 작품은 직지를 둘러싼 한 교수의 죽음의 비밀을 파헤쳐나가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에서 여러 지명들이 나오고 실제 살아있는 인물들이 나오면서 저도 그랬다시피 여러분들도 아마 읽다 보시면 이게 진짜야? 검색도 한번 해보고 진짜 사람이 있네? 기사도 있네? 이런 식의 반복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유념하셔야 될 것은 어쨌든 이 책은 소설이고요. 기본적인 토대 같은 경우는 실제 연구들이나 발견들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그 내부의 이야기 전개는 철저히 상상력의 산물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를 읽는 것처럼 읽기 시작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흡입력이 있는 작품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직지를 둘러싼 사랑과 음모, 어떠신가요? 한번 읽어보고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일반 도서 후보 6종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 작품 중에서 과연 어떤 것에 표를 던지실까요? 자,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은 멀기 때문에 바로 청소년 도서를 한번 소개해드려볼까요? 청소년분의 첫 번째 후보 도서는 바로 요 책, 구본권 작가의 뉴스 믿어도 될까입니다. 가짜와 진짜를 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힘. 여기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는 간단히 말하여서 미디어를 제대로 읽어내는 능력, 문해력에 가까운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작품의 제목에서도 믿어도 될까라는 표현이 있듯이 요즘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정말 가짜뉴스도 많고요. 잘못된 정보가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것은 청소년들도 많이 사용하는 유튜브라든지 각종 SNS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가 전파되고 재생산되기도 하죠. 어떤 것이 옳은 정보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정보일까, 이를 제대로 구분할 수 없다면은 우리는 계속된 오류에 빠지고 정말 큰 실수를 범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청소년 분들에게 뉴스를 어떻게 읽어야 하고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언론의 밝은 부분은 무엇이고 어두운 이면은 무엇이며 기자들이 하는 일들은 무엇이고 언론의 한계가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꼭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론의 역할과 그 한계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한 성인들도 역시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적절한 난이도로 너무 어렵지 않게 언론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하면서 전혀 지루하다는 느낌이 없이 실질적인 사례들을 몇 개 들면서 뉴스의 이모저모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이 책을 읽으신 청소년 여러분들이 언론에 관심이 많으시고 추후 장래희망이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더없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네요. 첫 번째 후보 도서였고요. 두 번째 후보 도서, 짜잔, 이희영 작가의 페인트입니다. 이 책은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창비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죠. 상당히 기대를 했던 작품인데, 창비 청소년 문학에서 정말 좋은 책이 많아요. 완득이라든지 아몬드라든지 잊게 아실만한 작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페인트가 선정됐다고 해서 저 당시에 참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감사하게도 이렇게 읽어보게 된 거죠. 이 작품의 내용 같은 경우 상당히 첨예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소재 자체가 아주 전복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면, 아이가 자신의 부모를 선택한다면 어떨까? 이런 질문에서 시작한 책이죠. 이 책은 머지않은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일련의 버려진 아이들을 국가가 맡아 기르면서 일정 나이가 되면은 이 부모들의 면접을 통해서 아이들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미 설정만으로 상당히 흥미롭고 독특하지 않나요? 이 책은 이러한 설정을 통해서 단순히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그냥 당연한 관계가 아니라 상호 노력하에 서로의 관계를 이어나가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청소년 분에게도 혹은 부모를 가지신 부모님에게도 상당히 좋은 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청소년 분야 세 번째 후보 도서는 조미애 작가의 나는 왜 내 마음을 모를까입니다. 잘 몰랐던 내 마음 이제 제대로 감정하자, 행복한 10대를 위한 감정 사용 설명서. 이 작품에서는 4가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 시기심, 분노,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통 성인들 같은 경우도 심리학 서적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많은 분들이 나의 심리에 대해 그리고 타인의 심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 작품은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너무 어렵지도 너무 쉽지도 않게 잘 설명된 청소년 심리 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가 제대로 조명하지 않고 지나쳐왔던 여러 감정들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나의 마음은 왜 이럴까? 나는 왜 그때 화를 내었을까? 나의 시기심은 바로 어떤 것 때문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차분히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친구들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나의 마음, 이러한 것들이 언제나 궁금했던 청소년 분들에게는 좋은 입문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번째 후보 도서, 김은재 작가의 누가 뭐래도 내 길을 갈래입니다. 뒤에 보면은 17 소년들의 직업 탐색 로드무비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이 이 작품을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작품은 소설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답답한 기숙학교에서 4명의 소년이 탈출을 감행합니다. 사실 제대로 준비된 것도 없이 탈출한 이 4명의 소년들은 무작정 서울로 향해서 배회하고 방황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그 과정 속에서 만나는 어른들은 제각기 자기의 꿈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어른들인데요. 그런데 그들의 하는 일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식용 곤충을 파는 사장이 있는가 하면 과학적으로 버섯을 재배하는 어른도 있고요. 쓰레기들을 리폼해서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어른도 있죠. 이렇듯 이러한 어른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러한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누가 뭐래도 내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진로에 대해 고민 중인 청소년 분들이라면 이 책이 조그만 도움이 그리고 공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년 분야의 마지막 후보 도서는 불꽃세상 강연문을 모은 우리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인류새 에너지 먹을거리 비무장지대 풀꽃상을 통해 살펴본 환경과 생태의 이야기. 제목에서도 익히 아실 수 있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불꽃세상이라는 환경 특강, 강연문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주제에 대한 환경 강의들인데요. 날이 갈수록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치솟고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왜 환경을 보존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러한 바를 알려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강연문이기 때문에 말하듯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거든요.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청소년 분들이라면 가볍게 입문서로서 읽어볼 수 있는 작품이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작품을 읽으시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정보들을 완전히 100% 믿기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면은 충분히 다른 반론을 펼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작품들을 읽을 때는 여러분 나름대로 정보도 한번 찾아보시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 작품이 나쁘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 여러 사회 문제들을 다룬 작품들을 읽을 때에는 해당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을 참고해보는 것이 좋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5번째 후보도서 우리는 자연의 일부입니다까지 청소년 후보도서까지 모두 소개를 해드렸네요. 어떠신가요 학생분들? 조금 끌리는 작품이 있으실까요?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역시나 시간이 아주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영상이 몇 분이나 나올지 정말 겁이 나긴 하네요. 자, 그러니 지체하지 말고 바로 아동도서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분야 첫 번째 도서는 김정혜 작가의 안녕 나야 미호종개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호종개라는 물고기 들어보셨나요? 원래 이 미호종개는 충북 청주시 미호강 근처에 살던 물고기라고 해요. 그런데 현재는 멸종위기종으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죠. 현재 미호종개는 좀 더 맑은 물을 찾아서 사성리 근처에서 발견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은 미호종개의 시각에서 이들이 어쩌다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미호강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여 멸종위기종 미호종개의 눈을 통해서 전하는 환경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청주 미호강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공감해서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바를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그림들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미호종개의 이런 그림들을 같이 보는 것도 역시 아동 서적의 재미이겠죠. 아동 분야 두 번째 후보 도서는 강지훈 작가의 괜찮아 힘들다고 말해도 돼입니다. 위에 보면은 마음이 아픈 어린이를 위한 따뜻한 심리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이 문구가 이 작품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청소년 분야에서 심리서적을 하나 소개해드렸었잖아요. 이 작품은 아동 분야에 맞게 조금 더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 아동 심리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뭔가 심리라는 말이 어렵다면 단순히 아이들의 마음, 왜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힘든 것을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 가정의 불화 여러 문제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훤히 털어놓지 못하는 아이에게 좋은 위로가 될 수 있는 책이고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와 부모님이 꼭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작품의 내용에서는 아이가 스스로 깨닫는 부분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같이 케어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다면은 부모님이 같이 이 책을 함께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천천히 조금씩 아이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아이가 힘들다고 말할 것이고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후보 도서는 전수경 작가의 우주로 가는 계단입니다. 뭔가 표지가 상당히 재미있게 생기지 않았나요? 우주라는 이야기가 들어가기도 하고 우주로 가는 계단이라니, 저는 뭔가 아동도서긴 하지만 제목만 보고도 되게 재밌겠는데 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평행우주라는 이론을 배경으로 어린 시절 가족을 잃어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 한 소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행우주라는 것을 소재로 삼았다고는 했지만 결코 어려운 방식으로 사용이 되어 있지 않고 적절한 과학적 상상력을 토대로 한 아이가 어떻게 내적 성장을 이뤄가는지, 조금 더 성숙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요. 오히려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특히나 어린아이 때는 우주에 대한 호기심이 되게 왕성하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우주에 관심이 있다면 정말 재미있게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수경 작가의 우주로 가는 계단이었고요. 네 번째 후보 도서는 이은재 작가의 잘못 뽑은 반장입니다. 4학년 5반 엉터리 반장 납시오. 잘못 뽑은 반장. 제목이랑 일러스트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작품의 이로운이란 아이가 선생님에게도 혼나고 아이들도 자기를 싫어하고 부모님도 제대로 안 봐주고,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삐뚤어지게 아이들을 때리기도 하고요. 장난도 많이 치고 심술을 정말 많이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2학기 반장 선거가 시작이 되는데 농담 삼아서 나도 한번 반장을 나가볼까? 네가 반장이 어떻게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자 내가 반장이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해서 이로운이라는 아이가 반장 선거에 나가게 되는데 정말 덜컥 반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뽑힐 줄 몰랐던 로운이는 어떻게 해야 되지? 반장을 어떻게 해야 되지? 처음에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점차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바에서 칭찬과 인정이 아이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주제의식과 더불어서 상당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었어요. 로운이가 반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점차 성장해 나가고 아이들과 어울리고 끝끝내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 뭔가 따스하고 유쾌한 아동 문학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볼 때마다 제목이랑 일러스트가 너무 귀여워. 잘못 뽑은 반장. 아동 분야 마지막 후보 도서는 박완서 작가, 김세연 작가의 그림 7년 동안의 잠입니다. 요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그림책입니다, 여러분. 7년 동안의 잠. 7년 동안의 잠이라 어떤 이야기인지 대충 예상이 가시나요? 그래요, 우리가 익히 아마 아실 것 같은데 7년 동안의 잠은 매미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런데 주인공은 현재 개미잖아요. 개미들이 우연히 땅을 파다가 매미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 개미들은 매미 유충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이 작품의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안에 보시다시피 내용보다도 아무래도 그림책이다 보니까 그림들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뭐랄까 아주 독특한 느낌이에요. 획을 상당히 잘 썼다는 느낌이랄까? 특히 개미들 묘사가 상당히 귀엽고요. 그림책을 좋아하시고 아이들에게 보여줄 그림책을 찾고 계시다면 이 작품 어떠실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믿고 읽는 박완서 작가 작품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김세연 작가가 좋은 그림으로 잘 표현해 주었다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마지막 7년 동안의 잠이었고요. 자, 이렇게 17권의 소개를 모두 마쳤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 영상 길이가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소개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길어질 것 같긴 해요. 진짜 걱정이 좀 되네요. 어쨌든 일반 분야 5작품, 청소년 분야, 아동 분야 각 5작품씩 모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중에 좀 끌리시는 작품들이 있으시던가요? 저도 만약에 제가 투표를 한다면 실제로 저도 투표를 할 건데, 제 투표를 말해도 되나? 이거 익명 투표인가? Nope. 여러분들의 픽은 과연 어떤 것일지 조금 궁금하네요.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지금 현재 청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31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의견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고 잊지 마시고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가셔서 제가 주소를 따로 써놓을 테니까 그 주소를 통해서 투표 꼭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청주시립도서관 덕분에 정말 많은 책, 다양한 책들을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값진 경험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평소에 읽지 않았던 여러 책들을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또 예상치 못한 즐거움들이 있었으니까 더더욱 감사를 좀 드리고 싶네요. 앞으로도 종종 책 읽는 청주 행사와 관련해서 전달해드릴 사항이 있으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행사가 각 지자체에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네요. 뭐랄까, 그러면 전체적인 독서 문화를 좀 더 진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2020년 책 읽는 청주 후보도서들을 소개한 락서였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과 생방송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잊지 말고 투표하시고요. 그럼 안녕.